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라면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회생법원이 2023년 3월에 개원을 했고 그와 동시에 부산회생법원도 개원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오랫동안 서울회생법원만 있었는데 작년에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두 법원이 채무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의 방침들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2023년 7월 1일에 처음 수원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발표했을 때부터 상당 부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따르기 시작했고 이전 수원지방법원이던 시절과는 다르게 좀 더 유한 권고사항을 내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수원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안도 채무자에게는 유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손실금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은 이미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7월 1일 처음 발표했던 개정안과 사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라면 투자 손실금을 구태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2022년 7월에 준칙을 발표하고 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찬반 논란이 있었고 저도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고 그랬는데요. 이 실무준칙이 처음 발표됐을 때 당시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들도 반응이 매우 뜨거웠죠. 투자 손실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투자금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기간을 어떻게 산입을 할 것이냐, 아직은 실무상 서리 방안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발표되고 몇 달간은 실무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좀 있었죠.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정안이 발표된 지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시점에서는요. 투자 손실금에 대한 정리 방법이 실무상 거진 확립된 상태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채무자한테는 거의 비슷한 보정 권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담 시에 저희가 투자금에 대한 부분만 잘 말씀해 주시면 보정 방법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안 발표 당시에도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투자를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식 및 가상화폐의 매수 금액이 얼마인지 매도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매도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등 실무상 처리할 사항들이 많은 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할에 투자 손실금이 있던 채무자에게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 되었는데요. 다만 수원회생법원의 이번 개정안은 다소 늦은 발표였다고 저희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에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개원을 할 때 작년 7월에 이미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대해서는 준칙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정리하자면 부산회생법원에서는 작년 7월에 주식 및 가상화폐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수원은 2024년 1월부터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23년 12월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개정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서 추가 생계비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부산회생법원은 추가 생계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수원회생법원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위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의 인정 기준 및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의결안을 최근에 발표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미 서울회생법원에서 2021년 11월 29일에 의결했던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되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에 관해서 생계비로 보지 않는 금액의 기준을 잡고요. 소명자료가 있으면 추가 생계비로서 인정해준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특히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서울회생법원에서 2021년 11월에 나온 추가 생계비에 관한 지역별 주거비 인정 기준을 먼저 발표한 이후에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일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는 추세가 있긴 했는데 다만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래도 좀 까다롭게 확인해서 잘 허가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부산회생법원에서는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안을 발표한 만큼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하시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영상으로 설명드린 서울회생법원의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배우자만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배우자는 원래 성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는데 배우자도 일정 기준, 예를 들면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든지 실제로 소득활동을 좀 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소명을 해서 미성년 자녀와
전매와 같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서울만 인정하고 그 서울 외의 지원들은 조금 까다롭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부산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오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전문 회생법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분위기는 계속 여론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채무자들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회생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한 2년, 3년 정도 뒤에 시행될 이야기이긴 한데 이번 주 좀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또 소식에 의하면 개인회생 서류 준비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 서류를 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취지의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금 통과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다뤄드리긴 하겠지만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회생 서류가 여기저기 발급받는 이런 절차들이 조금 간소화될 것 같다라는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서 주식 및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기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회생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